지금 한국 사회에 허리를 아주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세대죠. 그런데 어쩌면 가장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70년대에 태어난 X세대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불안한 개인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복잡한 내면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싹 둘러보세요. 회사에선 부장님, 팀장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겐 바로 부모님 세대일 수도 있겠죠. 현재 40대와 50대에 걸쳐 있는 바로 이분들. 과연 어떤 시간을 지나왔길래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걸까요? 이분들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 저는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개인주의 세대.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정체성의 시작이었던 거죠. 어떻게 이들이 한국 사회에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인간형이 될 수 있었는지 그들의 삶의 궤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이들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1980년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는 한국 경제가 정말 무섭게 성장하던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고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던 그런 시대였죠.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이 세대에게는 이게 그냥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이제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어떤 국가적인 자신감, 낙관주의가 사회 전체에 막 넘쳐났거든요. 이들은 그 활기찬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흡수하면서 자라난 첫 세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 시기에 집집마다 컬러 TV랑 비디오 플레이어가 폭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해요. 맥가이버, 에어울프, 그리고 영화 백투더퓨처 같은 할리우드 문화가 안방을 그야말로 점령했죠. 이게 바로 서구의 자유롭고 뭔가 다른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한 첫 경험이었던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개방은 곧바로 소비에 대한 욕구로 이어졌습니다. 나이키 운동화, 조다시 청바지 같은 해외 브랜드는 선망의 대상 그 자체였죠. 이전 세대에게는 사실 좀 낯선 개념이었던 브랜드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문화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집단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새로운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이전 세대까지는 국가나 가족 같은 어떤 거대한 집단이 항상 우선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개인의 취향, 개인의 생각, 그리고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시작한 한국의 첫 세대였던 거죠. 이런 변화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거치면서 더 빨라졌습니다. 갑자기 교복을 안 입어도 된다.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각자 옷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시작했고요. 90년대 들어서는 해외여행이 자율화되면서 너도 나도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났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개인의 시야를 넓혔던 거죠. 하지만 이들의 낙관주의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막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버리는 정말 거대한 충격파가 덮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월급은 계속 오르고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호황기는요, 1998년 IMF 외환 위기와 함께 정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멀쩡하던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취업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목격한 첫 세대인 겁니다. 이 인용문이 딱 말해주죠.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겪은 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트라우마는 이들에게 정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스펙 쌓기가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IMF가 남긴 그 충격파는요,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중년이 된 이들의 삶에 여전히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이 짊어진 무게를 보면 이렇습니다. 직장에서는 사오정이라는 말처럼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요. 또 영혼까지 끌어모아 마련한 내 집은 하우스푸어라는 족쇄가 되기도 하죠. 여기에 자녀 사교육비라는 정말 엄청난 부담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이런 끊임없는 생존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 이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60년대생 선배 세대들이 강조하는 어떤 집단주의 문화나 우리가 남이가 같은 이념을 강요받는 것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불안한 개인주의자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들의 역할은 대체 뭘까요? 이전 세대와의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60년대에 태어난 386세대가 우리라는 집단과 공동체 이념을 외쳤다면 70년대생인 X세대는 나라는 개인의 삶과 성공을 추구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 그러니까 Y세대와 Z세대가 보여주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X세대가 그 길을 처음으로 닦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말하자면 한국 사회 개인주의의 원조, 시조인 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세대를 통해 희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맹목적인 집단 논리보다는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젊은 세대와 말이 통하는 소통이 가능한 세대라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풍요 속에서 나라는 개인의 눈을 떴지만 IMF 외환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평생 불안을 안고 살아가게 된 세대. 이들의 복잡하고 입체적인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어쩌면 그게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현대 한국 사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